지금 뭐 괴롭힘 금지법 내일부터 시행되고요. 지금 언급하지 않은 기타 사례들도 꽤 많죠. 예, 그렇습니다. 일단 뭐 저희 가족분 중에 KKOOP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은 저하고 이제 국장은 100% 감옥에 갈 거다. 아, 그래요? 예. 네. 예. 최반장이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? 그 일일이 나중에 예, 설명하면 아무튼 되죠, 뭐. 네. 시간이 없어서요. 네. 일단 대표적인 게 따돌림, 뭐 왕따라고 하는 그거지 않습니까? 뭐 학교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. 이 피해 당사자에겐 뭐 말 못할 고통, 상처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고 그냥 넘길 수 있는 것 중에도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.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있는 게 뭐 직장 상사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, 부하의 SNS에 들어가서 해당 직원이 싫다고도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뭐 필요 이상의 댓글을 남기거나 또 업무 외적인 만남을 요청하는 거. 당사자가 정신적 피해를 느낀다면 그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. 성적인 내용이 댓글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건 바로 성희롱이 될 수 있는 것이죠. 네, 비슷한 이야기인데요. 공식 업무 시간 외에, 그러니까 퇴근 이후나 주말에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것도 괴롭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꼭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언행만 괴롭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. 아, 그래요? 예, 그렇습니다. 네, 이 좋아요. 관계의 우위라는 게 매우 폭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 직장 내 직급은 낮더라도 뭐 다른 커뮤니티나 혹은 실제 업무 관계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하급자가 있다면 이 하급자가 상급자를 괴롭힌다. 이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중요한 건 피해를 당했을 때 바로 기록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.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괴롭힘의 기준이나 정도를 놓고 다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괴롭힘을 당한 즉시 이를 상세히 기록해 놓고 신체적,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도 병원 진료 등을 통해 남겨놔야 합니다. 직장 내 믿을 만한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그 기록을 남겨놓는 것도 추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최 반장, 이번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.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곤 있죠. 네,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가 직접 이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점부터 좀 한계로 지적이 됩니다. 뭐 괴롭힘이라는 게 아주 조금씩 이 피해자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또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많더라고요. 많더라고 하더라고요. 네, 피해자가 괴롭힘을 입증할 증거를 차곡차곡 모은다는 게 뭐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죠. 또 이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실제로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선 가해자 또는 사용자, 그러니까 이 사업체에게도 피해 여부를 입증할 책임을 두고 있는데,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게는 이번 법안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도 뭐 한계로 지적이 됩니다. 네, 또 이보다 더 큰 한계로 언급이 되는 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. 취업 규칙 등 해당 사업체의 자체 기준이나 판단에 따른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인 거죠. 자, 예를 들어서 괴롭힘 가해자가 사업주, 그러니까 사업자의 대표인 경우에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라는 겁니다. 또 물론 일각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을 주지 말 것과 또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바로 실시하도록 명시해뒀다는 점 등을 들면서 생각만큼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. 어쨌든 법안이 내일부터 시행되고 나면 현장에서 여러 문제점이나 또 미비점, 혼란 등이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